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영디블님 자주 산책 나오시는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강이라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 오면 안 되거든. 우리는 좋은 의미로 나온 거 맞지? 그렇죠. 아니, 한강이 안 좋은 뜻이라서 원래. 그래도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해서 너무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그리고 또 주식을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들 많이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디블님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하신 게 작년 10월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전부터 주식을 하셨던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주식 매매를 시작한 것은 코로나 시즌 때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로 우연찮게 이제 불개미 스승님 거 영상을 좀 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매매를 뭐 업으로 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래도 장기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불개미 스승님이 추구하시는 매매랑은 좀 다르다 생각해서 불개미 스승님의 영상을 알고는 있었는데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장기 투자 위주로만 하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하듯이 장기 투자 위주로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 거는 그러면 정말 경력이 너무 짧아도 짧은 건데 1년도 안 되셨는데 어떻게 1년 나한테서 1등을 하지? 저 운이 좋았고 일단 스승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시니까 덕분에 잘 한 것 같습니다. 흡수를 잘하는 것도 본인 능력이란 말이야. 그런 면에서 되게 또 겸손하시게 또 말씀하셨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제가 불개미 스승님을 코로나 상승장에서는 그냥 이제 이 정도의 트레이더가 있구나 정도로 알고 그냥 넘겼었는데 제가 정말 매매에 관심이 있고 트레이딩을 관심이 있게 생기고 나서부터 유튜브를 많이 파봤는데 그때 이제 불개미 스승님이 아직도 건재하신 걸 보고 이제 이 스승님은 아직도 이 시장에서 살아 계시면서 정말 최정상에 위치하시고 우리 홍인기 스승님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최정상급 트레이더시구나. 그러면은 저는 항상 가치관이 어떤 사업이나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사업의 대가에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분이 정말 최정상에서 위치해 있으시니까 저는 이분들한테 배운 게 정말 행운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좋게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그러면 코로나 때 중장기 투자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단기 매매로 매매를 바꾸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좀 거시적인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산업들은 사이클 산업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잘 이용해서 거래 회전율을 높여서 적은 시드로도 충분히 높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는 게 단기 트레이딩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소액으로 또 빠르게 수익 내는 거는 단차가 거의 유일하다고. 네, 그렇지. 그리고 사실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해서 돈을 계속 넣어두는 게 아니고 일정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우리가 출금을 통해서 사실 시장을 잘만 활용한다면은 정말 매력적이거든, 이거는. 자금 관리만 잘하면 단타가 정말 매력적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디블님 작년에 단타로 전향하시고 3,000리그 1등까지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단타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이기고 들어가는 심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도 중요하고 비중 조절도 매우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 대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초보 시절일 때는 신법보다는 되게 기법을 정말 많이 찾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불개미 스승님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익을 내보고 나니까 기법 위에 확실히 신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잔소리가 좀 많이 도움이 됐나요? 네, 확실히 도움됐습니다. 앞으로도 마구마구 해드리겠습니다. 불개미님이 특히 잔소리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와닿으셨던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금붕어가 되지 말라. 그게 가장 많이 와닿아요. 항상 제가 매매를 실수하고 있으면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영디블님이 생각하시기에 금붕어가 되지 않기 위한 비법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매일지를 매일매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수익 나신 것만 이제 매매일지에 쓰시고 손실 난 거는 매매일지를 쓰시는 걸 많이 꺼려 하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에 내가 복귀를 했을 때 그 손실 난 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실수를 안 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사실 손실 난 거를 복귀를 해서 다음 같은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금붕어가 되면 안 된다는 게 그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키움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 하셨는데 네. 키움 대회에 나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 자신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작년부터 우리 두 스승님들께서 진짜 너무 열심히 그냥 목소리 진짜 갈리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강의도 만드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승님들에게 정말 미약하게나마 성취감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닉네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거 보고 진짜 빈말이 아니고 내가 수익 난 것보다 더 기분이 좋더라니까. 너무 진짜 감사했고 감동이었고, 제가 올해 일어난 일들 중에서 거의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제일 제가 서프라이즈를 선물을 받은 것 같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인기랑도 너무 좋아했어요. 대회를 나갔을 때 그 마음도 고맙잖아. 대회 1등이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래도 해내셨지? 거기다가 또 감사하게도 우리 또 마지막 뭐 특강 화이팅이라고 우리 힘내라고 그 말씀도 해주신 것도 너무 감동이었고, 그리고 이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아끼는 어떤 필명도 있을 수도 있고 부모, 형제, 뭐 가족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여자친구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여자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특강 화이팅을 넣어주는 거 보고 이거는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니면 쉽지 않은 거거든. 우리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진짜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더욱더 약간 대회를 마감할 때 어중간하게 마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담이 더 됐을 것 같아. 네. 결국에는 그렇게 닉네임을 지정한 이유는 저희 이렇게 네프콘에서 1등이 분들 저랑 같이 정말 많이 배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실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정말 네프콘에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이미 제 실력을 더 위에 계시고 그리고 밑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100마디 말보다 실천으로 옮겨주셔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정말 희망과 꿈이 되는 워너비가 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1등하고 나면은 키움증권 그 이제 메인 유튜버에서 그 이제 분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영기블님 말하시면서 이거 유명 트레이더이신 불개미님이 되게 뿌듯해할 것 같다, 그렇게 아나운서분이 얘기하시는 거 보고 더 감동을 두 배로 받았어요. 그때. 저는 그냥 보답을 하나라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마침 또 결과가 좋게 나가지고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기도 마찬가지고 뭐 조슈아님도 그렇고 불꽃개미님도 그렇고 양 기자님도 그렇고 그 요술램프 진이 그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리 좀 위상을 좀 올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요즘에 더 뿌듯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내가 수익 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 감사합니다. 실천 투자 대회 나가면 본인도 매매를 잘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경쟁이잖아, 경쟁. 네. 어. 그러니까 이런 순위 이런 거 신경 쓰이시지 않아요? 순위가 신경이 쓰이긴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매매하시면 아시겠지만 순위보다는 지금 이 지수 위치가 어딘가, 지금 이 종목의 지금 일봉 위치가 어딘가, 그런 게 훨씬 더 신경이 써져가지고 정말 많이 그렇게 의식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의식을 조금 덜 했기 때문에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회 선배로서 이제 말씀드리면 보통 보면 잘 되다가 안 되는 사람들을 나도 많이 물어봤단 말이야. 물어보면은 항상 무너지는 게 결국은 본인 자신을 이겨야 되는데 순위만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러면은 매매가 흐트러지거든. 왜냐면 내가 오늘 매매할 게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순위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거, 압박감에 매매를 한다는 건 내동 매매를 한다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대회를 절대 우승할 수가 없어. 네.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좀 비법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웬만하면 매매 순위를 마지막 한 일주일 전까지는 안 보는 게 되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등을 하는지도 보지 말고 큰 아웃라인만 잡아놨는 거예요. 대략 1등 하려면 200%, 300% 정도 하면 1등 하니까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내 페이스대로만 천천히 하시다가 마지막 일주일은 봐야 돼. 왜냐하면 조금만 따라가면 이 사람이 이길 수 있겠다, 그런 각이 보이거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압도적으로 이미 벌려놨어, 2등부터가 너무 못했어, 그러면은 또 그때는 무리할 필요 더 없고, 그런 순위 조절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고, 초반에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안 되지. 무조건 순위를 보게 됐어, 인간이. 이게 그게 잘 안 돼서 대부분 대회 우승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중요한 말씀 하셨잖아. 내 원칙 생각하고 종목 생각하고 일봉자리 생각하고 매매를 했다. 네, 거기에만 보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승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이렇게 실전 투자 대회 1등 하셨는데 영디블님처럼 주식을 잘하려면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개미원정대에 출연하신 많은 고수분들이 신법이나 비중관리, 리스크관리 대응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냥 그만큼 사실 영순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좀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특히 종목만 보지 마시고 지수의 이 위치 구간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수가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인지를 많이 보시면서 본인이 잡고 있는 그 포지션이 버틸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손절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인지하시는 게 계좌를 퐁당퐁당 안 하시고 우상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초보자분들에게 제일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나 정확하신 말씀인 게, 우리가 구간마다
주마다 중요하게 될 포인트들이 좀 다르거든. 지금은 시황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어떤 일봉 추세에 대한 매물대를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종목을 봐야지 종목 하나만 얘 무조건 무슨 기법으로 가겠구나 이런 거는 절대 지금은 지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영디블님 주식 시작하고 처음부터 수익이 나셨던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전에 주로 손실나던 패턴이 있었는데 그 패턴을 좀 고치게 된 패턴이 있어요? 제 계좌가 옛날에는 퐁당퐁당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스피 장세에서는 지수가 크게 상승이 일어나고 하락이 일어나고 또 거기 하락에 대한 또 반등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그 박스권 장세에서 단순히 정고점에 갖다 댔다고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만한 판단을 하면서 이제 오버나잇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정고점을 물론 돌파할 수도 있지만 하락이 이미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하방이 열려 있는데 그 하방은 무시한 채 상방만 열어두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큰 손실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누구나 겪는 과정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는데 이 초보분들이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고 대표적으로 내가 사고 나서 이거 무조건 갈 거다라는 생각만 하니까 내가 잘라야 되는 순간에 못 자르는 거야. 거기 꽂혀 있다 보니까. 샀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았는데 내려간다 이런 대응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영디블님 아까 올라갈 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매수해서 손실 보시는 이런 잘못된 습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약점을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저는 이제 매매일지를 작성하면서 저의 실수나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것을 과거 이력을 다 통해서 보고 복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매매일지를 복귀할 때 시장의 이 오늘 하루 수급을 많이 확인하는 편인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무래도 시장 수급의 주체이다 보니까 그들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섹터에서 어디 섹터가 가장 거래대금이 핫하게 많이 터지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모든 것을 다 하나의 집약체로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황금키라서 황금키를 매매일지 복귀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황금키 정말 좋긴 하죠. 네, 황금키 너무 좋습니다. 황금키를 켜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스타크래프트 몇 회 키고 하는 거 알지 너? 약간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다 보고 한다고. 저기 어디 있는지 알면은 되게 이길 수 있거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어떤 타점에서 매매해서 실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아성찰을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과거에 내가 작성했던 매매일지를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고 많이 자아성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맞지? 맞아요. 구독자님들도 한번 매매 복귀해 보시면 계속 똑같은 걸로 손실 보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하시다 보면은 이제 서서히 고쳐 나가고. 근본화 되는 거지. 근데 그걸 극복을 해야지만 수익 나는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는 건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매매 복귀, 본인이 그 잘못된 습관들을 발견하셔서 그걸 고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세요. 네. 영디블님 매매하시다가 손실 나실 때도 있었을 거고 계좌가 퐁당퐁당하면서 발전이 없었을 때도 있으셨잖아요. 그때는 주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진짜 들 때가 많았었는데, 특히 제가 옛날에는 계좌가 퐁당퐁당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손실을 메꿔보겠다고 베팅을 또 세게 또 하다가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착오를 많이 겪었고, 그게 정말 극에 다다랐을 때는 제가 매매를 그냥 한 달을 쉬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러 갔었습니다. 와, 그거 쉽지 않은데, 맞지? 내가 매매를 하다가 뭔가 슬럼프가 왔다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잠시 내려놓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이러니까 대신에 매매일지를 통해서도 봤지만 내가 큰 손실이 났을 때 출금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 뭔가 내려놓을 수 있고 욕심을 버리고 절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절제력이 원래 타고나신 건가?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 스승님들께 배운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 그러면 영디블님 같은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부모님들을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내가 인생 한참 선배로서 실제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부모님들 반응은 어때요?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사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도 제 부모님이 단기 트레이딩을 전업으로 삼고 있는 걸 아예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큰 수익보다는 꾸준한 트레이더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때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안 되고 조금 더 긴 시간을 호흡으로 내가 꾸준하게 더 잘했을 때 비로소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말씀도 할 수 있는 단계가 오면 말씀하겠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 특성상 정말 하루아침에 깡총 차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마 부모님한테 이 데이 트레이딩을 전업으로 삼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쉽게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 가는 게 부모님한테 저는 주식한다는 얘기를 저도 아예 안 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꾸준히 수익 나는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도박이라는 너무나 부모님들은 안 좋은 인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업한다고 나도 거짓말했어. 이거 왜냐면 밤에 잠은 못 주무시거든. 우리 엄마는 걱정이 진짜 많으시거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인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전업하시는 거 보고 이건 또 되게 특이한 경우가 나랑은 또 완전 반대되는 경우긴 한데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영기불님도 어쨌든 좀 신중하게 부모님한테 최대한 그래도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안 드린다는 거잖아요. 인상도 너무 좋으신데 아예 이거 까버리고 싶은데 깔 수도 없어가지고 결국엔 이 영상도 나중에는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저 땐 제가 저랬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보여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디블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1등도 하셨는데 1등 와 구독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응원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미천하게나마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두 스승님께 감사하게도 잘 배워서 성장한 거기 때문에 원칙 매매 안에서 매매하시면 계좌가 우상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냈듯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디블님 마지막으로 주식으로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이 스승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사실 버는 행위보다는 이 수익금을 지키는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정말 오래 살아남고 싶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계좌가 정말 단단하게 우상향해서 부모님께도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부모님도 저를 자랑스러운 아들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커서 그것을 제 1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는데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떳떳하게 진짜 보여줄 그날이 저는 멀지 않아서 올 거라고 확신이 들고 많은 말씀 나눠보니까 너무나 멘탈도 좋으시고 훌륭하신 인성도 가지시고 너무 잘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영디블님 1등 하셨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1등 쉬운 거 아니기 때문에 영디블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